곳곳에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3월과 4월. 출발 FM과 함께해선 3주에 걸쳐서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봄 특집, 봄의 교향악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주간 수요일마다 함께할 이 시간엔 KBS 교향악단의 여러 부서에서 활약하고 있는 직원과 제1바이올린 단원까지 차례로 모시고 오케스트라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KBS 교향악단 정유진 과장과 함께 하나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S 교향악단 사무국의 정유진입니다. 아, 사무국의 직원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부서에 계세요? 저는 현재는 경영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는 홍보 마케팅팀, 또 공연 기획팀에서 차례로 근무하면서 교향악단의 여러 부서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KBS 교향악단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올해로 10년이 딱 됐고요. 어휴. 2012년 가을부터 예. 여기 KBS 교향악단이 이제 재단으로 만들어질 때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아주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향악단의 정말 구석구석을 다 아실 수 있는, 정말 무엇이든 물어봐도 될 만한 이런 분을 저희가 제대로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청중들은 무대에서 완성된 연주를 듣는 거잖아요. 감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무대 뒤나 공연장 바깥에서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그 하나의 공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공연이 이루어지는지 좀 개발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공연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답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질문인데요. 저희가 정말 궁금해서. 네, 이제 어떤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 단편적인 면들은 종종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연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대와 관객에서 만나는 순간은 정말 짧게 탄생해서 이제 소멸하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공연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저희가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1년 또 혹은 그 이상부터 공연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가 지금 초청하는 경우에 해외 연주자들은 그들의 달력이 2년, 3년 이상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보다 앞서서 항상 공연을 준비해서 그들을 섭외하고 또 청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계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기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기획을 하는 의도, 그 공연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출연자, 그리고 공연을 하는 장소,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주요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 결정하는데 가장 큰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기획자들이 실제로 저희가 계획한 날짜에 연습과 연주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들을 관리하고 이동 수단들을 정하고 비자를 마련하는 일들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또 해야 되는 연주자들이 있고 예. 그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연주자들이 또 있거든요. 네. 때문에 섭외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또 갑작스런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또 대체할 수 있는 연주자를 구하는 일, 이런 예.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연주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든가.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자가격리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또 기간도 있었잖아요. 예. 이럴 때 저희가 또 계획했던 것과 달라지는 아하. 조건이 되면 연주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방역 지침이 달라질 수가 네, 있으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저희가 또 대응하는 일까지 기획하는 사람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향악단 안에는 악보를 전문적으로 수급하고 또 음악적인 지시사항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악기가 워낙 많고 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대 배치를 또 잘하는 그런 업무를 또 수행하는 전문 직원들이 있고요. 이런 전문 인력들이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건 이제 연주자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연주자들이 이제 악보를 받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연습을 하는 연주자들도 있고요. 또 각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파트 안에서 또 좋은 앙상블을 할 수 있도록 파트 연습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약속한 리허설 기간이 딱 시작이 되면
이제 모든 연주자가 저희가 뭐 많게는 100명까지도 모이기 때문에 이 연주자들이 모여서 한 날 한시에 정말 조화로운 소리를 내면서 연습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악보는 보통 얼마 전에 나와요? 보통 저희가 공연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까지 한 늦어도 2개월, 뭐 2개월에서 1개월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거든요. 상당히 빨리 일찍 나오는군요. 저희가 보유한 악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악보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사전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전에는 악보가 다 마련이 됩니다. 악기 못지않게 정말 악보도 중요한 요소겠군요. 네, 악보를 보지 않고는 연주를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악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이 연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시간 금방 가겠네요. 한 해가 너무 짧습니다. 늘 느끼지만 벌써 저희가 12월이냐 이런 소리를 참 자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입에 달고 사시겠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들이 평소에 사연 통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던 것들을 모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 연주회 무대에서 연주할 곡목, 그 곡은 과연 누가 정하는지, 또 협연자는 또 어떻게 정하는지. 연주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정기 연주회를 말씀드리면 정기 연주회의 프로그램이나 출연자에 대한 어떤 주요 의견은 저희 피에타리 인킨의 음악감독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음악적으로 본인이 이제 임기 동안 원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쪽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공연기획팀의 구성원들이 그 의견과 현실적인 면들을 잘 조화를 해서 하나의 이제 완성된 기획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연주회들은 기획자들이 우선 구성안을 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희가 섭외하는 지휘자나 또 협연자 이런 분들과의 조율을 하고 트렌드와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도 그리고 대중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정기 연주회는 음악 감독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권한을. 아무래도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연주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큰 의견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준비해 주신 곡이 있나요? 네, 제가 어떤 곡을 들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야기 나눌 저희 음악 감독에 대한 주제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음악 감독이 취임한 지 약 3개월여 됐는데 이제 두 번의 연주회를 통해서 상당히 민첩하고 또 청량한 어떤 그런 음색을 가진 교향악단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다. 이런 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KBS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에타리 인키넨 지휘자의 음악적인 목표가 또 잘 반영돼 있는 곡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곡으로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보고자 제가 고른 곡입니다. 자, 그러면 시벨리우스 지금 이제 피에타리 인키넨 지휘로 이 곡을 들었는데 KBS 교향악단에서 피에타리 인키넨의 그 정식 직함은 뭐예요? 예술 감독? 음악 감독?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네. 이게 다른 건가요? 이 음악 감독이라는 역할 안에 이제 주요 공연들에 대한 프로그램 선정, 또 아티스트 선정, 그리고 단원을 채용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업무들을, 그런 책임들을 포함하는 직을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음악 감독, 뭐 상임 지휘자, 혹은 예술 감독 이런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그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에 준비한 봄 특집 봄의 교향악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KBS 교향악단 경영관리팀 정유진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KBS 교향악단도 지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인기낸 예술감독과 함께 겸 상임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악단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국내 악단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KBS 교향악단에서 요엘 레비 음악감독 이후에 2년 만에 피에타리 인키넨 지휘자가 3년 임기로 취임을 했고요. 저희 교향악단 말고도 지금 국내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꾼 그 과거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다비드 라일란트 지휘자를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모셨고, 이 외에 국내 춘천시립교향악단, 충남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또 창원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여러 교향악단들의 지휘자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네, 뭐 코로나 시대와 관계없이 어쨌든 예술은 계속 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교체되는 시기에 또 그 이전에 각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활동을 했던 굉장히 젊은 지휘자로 분류되는 40대 지휘자들이 이제 상임 지휘자직을 맡는 아하. 그런 두드러지는 변화가 눈에 띄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한 악단의 수장이 바뀌면 변화도 크겠어요.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이제 지휘자가 달라지면서 바뀌게 될 거고요. 예. 또 그에 따라서 아주 뭐 작게는 음색이라든지 소리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단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각 교향악단의 연주를 보시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월에 교향악 축제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4월 2일부터 예. 4월 2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 축제가 이제 곧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때 그 바뀐 변화들도 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교향악단들이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새로운 얼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4월의 교향악 축제가 더 기대되는 예,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주회 자체에 있어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모여야 성립을 할 수 있는 음악적인 단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모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교향악단의 굉장히 큰 시련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주 작은 편성들의 연주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파토리를 뭐 낭만 이후의 레파토리를 쉽게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물리적으로 인원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일부 교향악단에서는 아주 대편성의 교향곡을 실내악 버전으로 축약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애초에 이제 베토벤이나 브람스 정도의 편성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규모 편성이 아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아마 조금씩 이전에 저희가 도전하던 그런 여러 형태의 교향곡들을 다시 좀 무대에 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예. 변화들이 감지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러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됐겠어요. 말러를 하더라도 조금 예. 그 안에서도 편성이 작은 곡들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하. 아마 올해 교향악 축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느끼실 예. 것 같은데 좀 작정한 듯이 베토벤과 브람스가 보이지 않는 네, 아주 대편성 교향곡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도 그런 대편성 들어가나요? 네, 저희 KBS 교향악단에서도 이번 주에 있는 정기 연주회에 아주 오랜만에 말러 교향곡의 7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말러가 부활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번에는 코른골트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제776회 정기 연주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벤자민 슈미트가 연주하게 될 곡인데요.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영화음악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클래식 음악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크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아주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그 공연장 뒤에 분주함 또 로비의 분주함 같은 것들이 어느 시점에 싹 정리되고 예.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감상을 좀 청취자분들과 나눠보고자 골라봤습니다. 예. 내일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서 연주될 곡목입니다.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35번 그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사이 비바체 벤자민 슈미트의 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2004년 짤츠포르크 페스티벌 공연 실황 연주로 듣겠습니다. 항상 그 의문이 들었어요. 교향악단에서 일을 하려면 물론 이제 연주를 하는 지휘자와 단원들은 제외하고 사무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음악을 다는 아니지만 한 99%는 전공한 분들이 아닐까. 음악 전공자들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음악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저만 해도 상경계열 전공자이고요. 그러세요? 네. 이제 저희 회사는 한 절반 정도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또 반절은 다른 전공을 한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더라도 또 업무를 하는 거는 음악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다른 업무 역량을
쏟는 노력이 필요하고 저같이 음악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도 음악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 교향악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서 혹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는 직원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우리 출발 FM과 함께는 자주 들으세요? KBS 교향악단 직원들은? 네, 저는 출근하는 길이 딱 요 시간대와 맞아서 출근하는 그 통근버스 안에서 예. 콩을 통해서 듣곤 그러세요? 합니다. 네. 예, 오늘 봄의 교향악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KBS 교향악단 경영관리팀의 정유진 과장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현정 사원이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공연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연 전후로 기획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예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매일 많은 공연장에서 공연들이 있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조금씩 예술이 더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는 시점에 더 많은 분들께서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예술가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생활에 필요한 작은 감동들을 공연장에서 많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음악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유항 울렌이 재구성한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며칠 전이 바흐가 태어난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21일 날. 네. 그리고 제가 또 근무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대편성의 음악들을 많이 들을 때 또 반대로 환기를 위해서 바흐를 좀 선택하는 편인데요. 네, 또 이 바흐의 음악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구성한 이 유항 울렌의 음반이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느껴져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 듣고자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정유진 과장이 선택한 유항 울렌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으로 1042번의 재구성작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이거 크리스티안 스파르푸바르의 바이올린, 유항 울렌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아침에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미 씨, 곧 교향악 축제인데 시간 맞춰서 하나라도 가고 싶네요. 그렇죠. 교향악 축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 변화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번 봄의 교향악 축제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6718 쓰는 분 해주시는 말도 또 틀어주는 음악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10년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공연 보면서 무대 뒤에 이야기 궁금했었는데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KBS 교향악단 경영관리팀의 정유진 과장과 함께한 봄의 교향악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